몸만 날씬해지는 게 아니라 또 얼굴도 예뻐져야 되잖아요. 오늘부터 2.5단계 지금 딱 들어가가지고 저희도 오늘부터 이제 사무실을 또 안 나가요. 3주 동안 저도 재택근무를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딱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동안 살찌고 못생겨지거나 날씬해지고 예뻐지거나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밴드에 계신 모든 회원님들은 다 날씬해지고 다 예뻐질 것 같아요. 너무 부지런하세요. 진짜 너무 부지런하세요. 제가 일주일에 운동을 한 3번 하잖아요. 많이 하면 4번, 거의 한 3번 정도 하는데 맨날 부끄럽거든요. 너무 부지런하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진짜 많은 자극이 되고 지금 4분이 들어오셨어요. 네. 1분만 더 기다려볼까? 우리 수다 떨면서. 재한님 조금만 늦었어도. 재한님,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사랑스러우시다고. 그리고 얼굴 제가 예쁘게 해드린다니까요. 저를 만나셨잖아요. 이제 예뻐지실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우리 저기 제 팬분들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 방송을 보실 분들은 맞아요. 여기 분들 운동 되게 전투적으로 하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되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가 완전 습관이 돼서 그냥 너무 쉽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습관인 거죠. 일어나면 밥 먹듯이 운동도 그냥 습관처럼 몸에 딱 익어버리니까 너무 편하게들 운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 습관은 안 됐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방송하려고 되게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아까 동영상 올려드린 거 외에도 또 많이 운동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몸이 난리가 났어요. 재한님이 이제 홈트로 하시니까 많이 공유해주세요. 자, 오늘 밴드에서는 무슨 얘기 할 거냐면 겨울철 피부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도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세상 모든 일은 상식으로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이상한 방법 말고 되게 빠른 방법 말고 진짜 막 거짓말같이 막 드라마틱한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상식선에서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좋아져요. 그런데 그 상식선에서 안 하고 자꾸 빠른 방법,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 이런 거를 찾으시거나 그런 거 있죠. 비포 애프터 사진 너무 믿으시는 거. 진짜 누가 봐도 거짓말 같은 비포 애프터 사진들 되게 많지 않아요?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비롯하여 막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되게 기대되죠. 또 하나 상식. 화장품 모델이 쓰는 그 제품을 쓰면 꼭 그 모델같이 될 것 같잖아요. 전지현이나 김태희가 저거를 진짜 쓰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쓸까 안 쓸까요? 안 써요. 안 써요. 이거는 그냥 되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인이고 그냥 주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얼굴에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지금 제 인생 50인생에서 제일 예쁘거든요. 자기 얼굴에는 다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피부 좋은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제가 어려서 이렇게 제 사진에서도 잘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인디안 주름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간 거.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광대가 뽕 나와가지고 예쁜데 나는 왜 여기 주름이 있지? 이런 거 불만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아빠 집안이 여기가 그 눈물 주머니 있잖아요. 막 불독 주머니라고 하는데 그게 다 이렇게 쳐져 있어요. 불룩하게. 감사합니다. 실화 맞아요. 네. 불룩하게. 근데 고모들도 여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만큼이 어렸는데도 나와 있고 다크서클이 되게 진했거든요. 아, 이거가 너무 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를 27살 때 이제 성인 여드름 나기 시작해가지고 피부과 다니면서 여드름 진짜 치료하느라고 돈 많이 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30대 눈 밑 지방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쌍꺼풀 하겠다는 친구를 쫓아가가지고 같이 상담 받아준다고 쫓아갔다가 그 의사가 저를 딱 보더니 그거 없애면 좋아지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때요? 혹하죠? 진짜요? 왜냐면 저는 이게 완전 고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요? 이랬더니 이거 한대요. 아니 잘 안 됐어요. 이거 지금 카메라에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재한님은 알아요. 저기 여기 눈가에 주름 보셨죠? 그리고 여기 눈 밑을 이렇게 절개한 다음에 여기 지방을 긁어낸대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꼬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재한님, 제 여기 주름 보셨죠? 여기 주름이 생겼어요. 여기를 가르고 지방을 빼내고 여기를 이렇게 꼬맸더니 여기 주름이 생긴 거예요. 절대 안 없어져요. 제가 그 지방을 뺀 순간은 몰랐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표정에 따라서 이 주름이 계속 진해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요. 그 이후로 수술은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진짜 너무 후회스러워요. 지금 이쪽 눈이 쌍꺼풀 짝짝이여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이 수술이라는 게. 연예인들은요 계속해서 받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화면상으로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고 나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술이나 수술이라는 게 쉽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실은 이 뉴스킨이라는 제품을 만나가지고 여드름을 고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 제가 몰랐던 게 뭐였냐면 제 피부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아예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누가 좋다면 쓰고 광고에서 좋다면 쓰고 좋아질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믿고 그렇게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피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네. 저희 뉴스킨 제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피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여러분들 빠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부는요 세포예요. 재생이 되려면 시간이라는 게 걸리거든요. 수술도 되게 빠른 것 같지만요. 회복하는 동안에 되게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 않나요? 프락셀, 울세라 이런 거 레이저 해도요. 이거가 다시 재생돼가지고 좋아질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방흡입, 일례로 지방흡입. 지방 빼면 몸이 그냥 확 줄어들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압박붕대를 칭칭 감고 한참 지나고 진짜 기절을 몇 번 했다 일어났다 해야 그나마 자리를 잡고 거기도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래서 피부의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 피부는요. 표피랑 진피랑 피하 지방이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쌓여 있어요. 표피, 진피, 요 아래 지방, 피하 지방. 자, 표피는 뭐냐면 겉으로 만져지는 피부.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피부 관리를 할 때 어딜 관리해야 되냐면 표피를 관리해야 돼요. 표피를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매끄럽고 촉촉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최외곽층에 있는 표피세포는 어떻게 그 표피 위에 뭐가 있냐면요. 각질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피 관리는요. 각질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각질 관리를 해요 라고 말씀드리면 뭐 하시냐면 스크럽해요. 각질 관리는 각질을 벗겨내는 게 각질 관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각질 세포는요.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어요. 벽돌이 막 이렇게 어긋나게 비껴가지고 쌓여 있는데 그 층수가 무려 30에서 40층이 돼요. 얇은 각질이 30에서 40층이 막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쭉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각질과 각질을 붙이고 있는 게 뭐냐면 세라마이드,
지방산. 그 지방이 얘네를 시멘트처럼 딱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각질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각질이 두꺼워져요. 피부가 거칠어져요. 칙칙해져요. 그리고 두꺼워지니까 딱딱해져요. 각질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똑 부러집니다. 각질이 이렇게 여들여들 수분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각질이 똑 부러져요. 그러면 이 사이로 뭐가 나오냐면 수분이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얼굴이 민감해지고 붉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 관리를 하세요는 뭐냐면 겉에 있는 묵은 각질은 떼어내야 되겠지만 수분 관리를 하는 게 각질 관리의 첫 번째입니다. 수분을 엄청 채워주셔야 돼요. 수분을 발라주셔야 돼요. 그런데 수분을 안 바르시고 뭘 바르시냐면 기름을 바르세요. 유분기 많은 크림. 유분기 많은 크림을 바르면 어때요? 엄청 촉촉하죠? 그러니까 내 피부가 되게 수분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기름기가 많은 크림이나 화장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가 건조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요. 수분을 보유하지 않아요. 점점 더 건조해져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건조함이 느껴지더라도 겉에서 계속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몸속에 있는 수분을 피부로 끌어오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피부 관리의 기본입니다. 각질 관리의 기본. 그래서 보들보들한 각질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각질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 아까 똑 부러지는 그 각질층 사이로 풍장님 안녕하세요. 뭐가 올라오냐면요. 제일 싫은 거 색소가 올라와요. 멜라닌 색소가 표피랑 진피 사이에 그 멜라닌 색소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각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이 틈을 타가지고 색소가 올라와서 기미 잡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올라오잖아요? 그럼 글로 길이 뚫려가지고 그 길로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피부 전체로 잡티가 올라오진 않잖아요. 유난히 자외선을 많이 받는 쪽 중에서 길이 뚫린 쪽으로만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미진님, 인숙님 반갑습니다. 물 많이 드시는 거 너무 좋아요. 인숙님은 누스킨 이미 많이 잘 쓰고 계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네, 물 진짜 많이 드시니까 그렇게 동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을 보충하고 그리고 스크럽을 통해서 겉에 있는 묵은 각질만 띄어내시는 거예요. 자, 목욕탕 가서 얼굴에 때 미는 분 분명히 계시죠? 예, 때 밀어가지고 계속해서 문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겉에 있는 딱딱한 각질, 필요 없는 각질도 떨어지지만 그 안에 있는 촉촉한 각질도 떨어져요. 저희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하얀 때 나올 때까지 미르라고. 하얀 때는 뭐예요? 필요한 각질이에요. 그러면 하얀 때까지 나올 때까지 밀면 어떻게 되냐면 목욕탕 갔다가 3일이면 각질이 확 쌓여요. 왜냐면 필요한 각질이기 때문에 피부에서 빨리빨리 각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겉에 있는 필요 없는 각질은 스크럽으로 제거해 주시고 수분을 듬뿍듬뿍 넣어줘서 각질을 항상 촉촉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시는 거,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는 거, 이게 표피 관리의 기본이에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기가 많은 제품을 바르시면 피부는 수분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분 크림을 바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잡티 안 없어진다고 김이 올라온다 그러셨죠. 근데 인수님 부스트 쓰신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에이지락 부스트를 몇 분한테 전달을 해드렸는데 근데 그 에이지락 부스트에 들어있는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미백 기능성 성분인데요. 미백 기능성 인증받은 화장품의 대부분 이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발라도 별로 효과가 확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
왜냐면 손으로 발라가지고 표피를 통과해서 흡수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부스트라는 기계를 활용해서 전류로 밀어 넣는 거예요. 더 깊이.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요. 이 성분이 들어갈 때 기미를 쪼개져요. 그래서 지금 기미가 올라온다고 말씀하셨고, 아직까지 확 한결 맑아졌죠.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광고처럼 점점이 있다가 확 하얘지지 않아요. 점점 좋아집니다. 왜냐면 내 피부에 재생 속도가 있기 때문에요. 하루아침에 무슨 얼굴을 확 바꿔낀 것처럼 좋아진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점점 좋아지시게 될 거예요. 예. 밀어 넣어서 점점 흡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피 관리에 제일 핵심은 뭐냐면 약산성막을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피부가 약산성이란 이야기 들으셨어요? 저희 피부의 그 각질층 최외곽층에는 약산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약산성은 산성이에요. 식초가 산성인 거 아시죠? 세제가 알칼리인 거 아시죠? 네. 인순이 부스트하고 나면 눈썹 그렸냐고. 맞아, 얼굴 하얘져가지고 눈썹 그렸냐고. 아우, 저도 깜짝 놀래요. 이거 내 피부 맞나? 막 이러 하고 나면. 자, 약산성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산도를 측정하는 시험지인데요. 이렇게 빨갛게 가면은 강알칼리, 황산 뭐 이런 거고요. 이렇게 파랗게 강한 산, 파랗게 가면은 알칼리. 근데 우리 피부는 어디냐면 이렇게 약산성, 노랑에서 연두 사이, 이게 이제 저희 피부예요. 피부는 약산성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 세균 이런 걸로부터 몸을 보호해요. 일예로 우리 여자끼리만 있으니까 그 여자들 질이 약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세정제가 약산성인 거 아시죠? 약간 시큼하잖아요. 시큼한 냄새 나잖아요. 약산성이기 때문에. 그래야 외부로부터 세균을 방어할 수 있으니까. 산으로 죽이니까. 근데 이 산막이 깨지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염증 생겨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약산성막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아토피도 심해질 수 있고 피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약산성막은요, 수분을 가둬주는 막이에요.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이 잘 날아가지 않게 가둬주고요. 자외선이 왔을 때 1차적으로 방어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정제를 쓰실 때 약산성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 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종이인데 저희 피부가 무슨 색이냐면 이렇게 약산성이에요. 피부 자체가. 예. 그런데 저희가 비누로 손 씻잖아요. 요새 진짜 비누 많이 써서 손 씻으시죠? 손 많이 씻죠? 근데 이렇게 이게 제가 호텔에서 제주도 갔다 가져온 비누인데 리트머스 오랜만이죠? 보세요.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죠? 알칼리예요. 비누는 다 알칼리입니다. 이걸로 계속 손을 씻잖아요? 그러면 씻는 순간 피부에 있는 약산성 막이 깨집니다. 그러면 깨졌으니까 큰일 났네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피지와 땀을 얼른 분비해가지고 보호막을 쳐요. 천연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 지속적으로 씻으면 안 좋냐면 우리 몸도 늙잖아요. 노화가 되면 이 막을 만드는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빨리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점점 알칼리, 중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도 중성이라 이렇게 약간 파랗게 변하잖아요. 저희 밴드 초기에 선물로 드렸던 바디바예요. 제가 약산성 바라서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로 드렸는데 아마 잘 모르고 쓰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약산성으로 되어 있는 세안제, 세정제로 계속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약산성 막을 지켜줍니다.
차이가 뭐냐면 알칼리 비누로 씻으시면 거품이 많이 나고 손이 뽀득뽀득해요. 깨끗한 느낌 나죠? 그런데 약산성 세제로 씻으시면요, 손이 미끄덩미끄덩 거려서 계속 헹궈지지 않은 비누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매끈매끈한 게 내 약산성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부는 약산성 막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미스트인데, 이렇게 저는 얼굴에 계속 뿌려서 이제 수분을 보충해 주고 있어요. 제가 제아님 하나 선물해 드리려고 했는데 품절이 돼가지고 드리지를 못해서 제가 다음에 나오면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약산성 막을 지켜주시면 수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피부는 수분막을 유지하지 못하고 수분이 부족할 때 계속해서 알칼리화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아님한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계속 피지를 만들어내요. 수분이 부족한데 우리 몸에서 물은 못 만드니까 피지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공이 넓어지고 피부가 점점 지성이 되면서 각질이 계속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안을 약산성으로 잘 하시고 수분 관리를 해주시면 야들야들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너무 억지로 깎아내시면 피부가 되게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깎아내시면 돼요. 스크럽으로 살살 문질러가지고, 자, 표피 관리의 기본 3가지, 약산성 유지, 수분 보충, 각질 관리 알려드렸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쓰는 제품이 수분이 많은 제품인가? 기름기 적은 제품인가? 내가 쓰는 세안제랑 세정제가 약산성인가? 그리고 각질 관리하는 제품이 너무 내 얼굴에 상처를 내면서 각질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필요 없는 각질만 제거해 주는 제품인가? 요거를 생각하고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피 아래에 있는 진피. 자, 겉으로 매끈매끈해 보이는 건 표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탄력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 탄력을 관장하는 게 진피입니다. 바로 진짜 피부인데요. 진피가 건강해야 표피도 건강해요. 왜냐하면 표피 세포는 진피에서 영양분을 다 끌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영양적으로 되게 잘 섭취하셔야 진피가 이제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탄력을 관장하는 3가지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신 거. 콜라겐,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이라는 수분이거든요. 자, 우리 피부의 진피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그물처럼 생겼어요. 그물망 아시죠? 콜라겐 섬유가 그물처럼 짜여 있고요. 이 그물과 그물을 연결하는 엘라스틴이라는 게 고무줄 같은 역할을 해요. 당겼다 놓으면 팅 이렇게 콜라겐을 잡아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콜라겐도 많아야 되고 엘라스틴도 많아야지 탄력이 유지돼요. 자, 콜라겐이 부족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깊은 주름이 생겨요. 주름. 콜라겐은 이렇게 섬유 다발이에요. 실이 막 뭉쳐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중간중간 뚝뚝 끊어지면서 줄이 되면 여기가 주름이 생깁니다. 주름이. 그리고 콜라겐이 아무리 많아도 얘를 서로 잡아서 이어주는 이 고무줄 같은 엘라스틴이 없으면 이렇게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엘라스틴이 부족하면 주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얼굴이 아래로 처져요. 처지면서 이렇게 처지면서 콜라겐을 못 잡아주니까 이렇게 처지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두턱되고요. 그리고 얼굴 자체가 젊었을 때보다 자꾸 커져요. 이렇게 넙대대. 이 턱선이 없어지고 막 넙대대해지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엘라스틴 탄력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경우. 자, 진피에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빵빵해지라고 뭘 넣으세요.
필러랑 지방 같은 걸 넣으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늘어졌는데 여기다가 무거운 물주머니를 딱 넣었어. 뭐 어떻게 될까요? 볼록 올라는 왔는데 아래로 쳐져요. 무거워서 더 쳐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탄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절대 필러를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필러를 넣어서 좋은 효과를 보시려면 뭐 해야 되냐면 실로 당겨야 돼요. 실 리프팅. 예. 진피 상태가 안 좋으면 당겨서 집어 넣으셔야 돼요. 되게 이제 공사가 점점 커지죠. 예. 그래서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수분을 잘 유지해 주시면 탄력이 생깁니다. 인숙님 리프트팩 갈바닉 뭐 너무 매니아세요. 예. 제가 지금 부스트 쓰고 얼굴 작아졌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제가 이렇게 좀 턱이 짧고 이게 이렇게 두턱이에요. 근데 진짜 여기가 쫙 올라갔어요. 자랑해. 왜냐면 이게 사진 찍으면 알거든요. 제가 방송을 계속 하는데 아마 초창기에 저 밴드 라이브 할 때 녹화 영상 보시면 얼굴이 지금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너무 탄력이 좋은 것 같아요. 제안이 화장품 광고에서 들어본 엘라스틴 콜라겐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 피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콜라겐 붐이입니다. 먹는 콜라겐, 예. 먹는 콜라겐 어떻게든 피부에 더 흡수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 많이 드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감소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예. 인숙님은 얼굴이 작아져서 자꾸 살 빠졌다고. 맞아요. 먹는 거 효과 있냐고요? 먹는 거 효과가 있대요. 이게 저분자 콜라겐은, 그러니까 콜라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콜라겐 자체가 분자가 되게 커요. 그리고 먹으면은 단백질로 소화가 돼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됐다가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분자 콜라겐은 흡수가 잘 돼서 합성도 잘 되는 거죠. 저분자 콜라겐으로 많이 쪼개진 콜라겐을 드시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엘라스틴이 들어가 있는 콜라겐을 먹어서 피부 탄력에 이제 더 좋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옛날에는 스킨하고 로션하고 선크림만 발라도 됐는데 지금은 뭐가 필요해요? 기능성 제품이 필요해요. 그냥 기능성 제품을 쓰고 안 쓰고는 일단 선택이에요. 근데 필요해요. 근데 기능성이라는 이름으로 화장품이 너무 비싸죠. 그리고 그러한 관리나 치료를 해주는 병원도 병원이나 관리실도 탄력 관리는 되게 비싸게 받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노화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 젊음도 진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이런 기능성 제품을 쓰긴 쓰셔야 되는데 이제 그래도 최대한 효과가 있고 저렴한 제품들을 사용하고 하시면은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진피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활용하고 있는 기능성 방법들을 알려드릴 건데 아마 뭐 비슷한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요런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은 괜찮고 진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현혹하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어떻게 피부에 진피에 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8시부터 강의를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 표피 관리하는 법만 배우셔도 되게 해보실 수 있거든요. 집에 있는 스크럽 꺼내가지고 한번 발라보시고요.
그리고 수분, 지금 현재 쓰고 계신 제품 중에 수분이 많이 있는 게 있다면 듬뿍듬뿍 얹으시고 마스크팩도 오늘부터 저희 하기로 해요. 예. 우리 3주 동안 정말 어쩔 수 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우리 3주 동안 같이 예뻐질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